오늘 이혜리 기자를 사실 모신 이유가 따로 있는데 오늘 때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진중하게 하셨는데 그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 선배 어떤 취지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뭐 아까 오다 보니까 또 역대급으로 떨어져가지고 또 난리가 났던데 그 주가가 올라서 상당히 이제 그 부의 아까 왔던 그 재정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한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절대적 양극화라는 거예요. 아예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돈이 있어야 주식을 그러니까, 하죠. 네. 돈이 없으니까 주식도 못해. 거기다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넘사벽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삼전닉스 중심으로 해서 용인 동탄에만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20억 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 동네 명품 백화점의 명품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고. 근데 당장 내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대만이 TSMC로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국민들은 부자인 거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도 평균 임금에 못 닿았는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라는 게 첫 번째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경쟁 치열해서 못 가는데 예전에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업 기업 간의 그 임금 격차가 뭐 한 100이면 90 뭐 100이면 한 80, 뭐 80,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면 한 80만 원 받아요. 이거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반이에요. 절반이고, 반토막. 그렇죠. 네. 거기다 복지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어떻게든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은행 대출도 그렇고 그 여파가 뭐 말도 이름 못하죠. 많아서. 네.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 역대급 세수가 거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510조가 거칠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어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했고 주말에 페이스북에 글을 네. 올린 김용범 실장도 마찬가지고 이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청년 세대들을 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이 청년들이 좀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소득도 보장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는 막 떵떵거리고 백화점 가서 뭐 사 먹고 하는데 나는 맨날 버스 타니고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 삶의 질이 공공하잖아요. 뭐 주식 해봐야 맨날 또 잃어. 네. 비트코인 들어가면 다 망해. 뭐 이런 거니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혜리 기자가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난하는 2030 세대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한 것 같은데 잠실 현장 분위기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잠실 현장은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이나 청년들도 많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크게 시위가 벌어졌었고 이제 최근에는 부정선거론이라든지 뭐 멸공을 득세하고 주장한다든지 있죠. 네.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 선관위 사태의 책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있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이 시위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컸다면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정치적인 측면이 구호나 거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 제가 거기서 되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나 했었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청년 남성분한테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주적이 누구냐? 태극기 거꾸로? 질문. 네. 태극기 질문.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네. 일단 기자가 주적이 누구인지부터 답해라. 네, 주적이 네. 누구냐? 답하면 인터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뭐 제가 꼭 답해야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안 했더니 그때 이제 저를 MBC 기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시더라고요. 답을 못하니까 너는 MBC 기자 아니냐? 네, 아이고. 그때 저는 이제 경향신문 기자라고 밝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MBC 기자라고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시길래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저 자리 피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현장이 조금 과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이제 거기 나오는 구호들이나 거기서 공유되고 있는 정서들이 조금 이제 보수라든지
때문인지 이제 극우적인 정서들이 좀 있었다. 네, 그렇게 좀 느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인 건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 12.3 비상계엄 당시에 대학생들도 많이 이제 분노해서 거리로 나오기는 했는데 당시 학생회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선언이니까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올림픽 공원 관련된 사태 같은 경우에 좀 더 신속한 방식으로 일처리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탈정치라는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견 맞는 말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여러 사안에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엄 때도 물론 이제 많은 학생회들이 이제 성명을 내고 많이 또 냈죠, 이제 내기는. 그 네. 탄핵 광장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사안인데 왜 우리가 탄핵이라든지 사퇴까지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그 과정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단어들이 빠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사실 6월 3일에 선거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성명이 우르르 나오기 굉장히 시작했거든요. 빠르게.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백 개의 대학의 학생회들이 갑자기 이렇게 집단적으로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고 대규모로 행동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이제 참정권 문제 이렇게 청년들이 몰입을 하게 되었는지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청년 연구자분들이 다양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두고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극우화됐다고 일반화하는 건 좀 잘못이잖아요, 의원님. 그걸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겁니다. 아니 총학생회 선언문에는 부정선거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명이 나오고 이튿날 장동혁 대표는 저기 국회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네.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을 안 한 말을 갖다가 했다고 그러면서 그 전날 또 대학생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어디서 개인적으로 한 말인지 뭐 그랬는데 완전히 이제 그랬더니 저렇게 인지 부조하니까 병원에 가 있는 이게 지금은 또 나타나지도 않아요. 난 참 이게 도무지 이게 이 어떤 이런 어떤 공정한 기회 선거 참정권 이런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판이 그냥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 네. 웃기게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너 그만둬. 너 나가. 이렇게 하니까 아예 병원으로 그냥 확 가버린 아니, 이런 그러니까 케이스다. 지금 한쪽은 보안 수사권 갖고 당 대표 더 하려 그러고 한쪽은 저 부정선거 갖고 당 대표 더 하려 보안 그러고 수사권 대 부정선거예요 지금. 둘이 경쟁을 하는데 나는 두 대표 중에 누가 먼저 그만두는지도 관심사요. 아 그래요? 둘 다 지금 그렇게까지 사퇴해야 보세요, 지금? 되니까 네. 둘 다. 다음 주에 그런데- 정청래 대표 먼저 그만두대요. 왜냐면 그런데 연임 도전해야 돼서. 글쎄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채우려나 봐. 예.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1당 2당 정당 당대표는 누가 먼저 그만두고 누가 먼저 끄트머리까지 절벽 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나 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정당 대표들의 공통점이죠. 근데 제가 그 올공 시위 관련해서 네. 저도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취재해 보니까 결국 키워드는 공정으로 좁히는 거예요. 공정으로 네.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네. 누가 이제 이런 비유를 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던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나는 아직 시험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지가 오기를. 그런데 시험 시간 끝났다고 하고 1등이 누구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1등이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어요. 내 성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벌써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 성적에 비유해서 이제 그 올공시에 나오는 청년들의 얘기를 이제 빗대서 하는데, 키워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인국공 사태, 그다음에 이제 북한 선수단 네. 그 저기 뭐죠?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네. 그때 단일팀. 단일팀. 근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하여간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 단계 밟아서 올라온 건데, 거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렇겠죠.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치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이 화가 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좀 풀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를테면 아니 뭐 그 몇 표 차이도 안 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뭐라고 했는데 나의 주권 감수성이 둔감해진 것 같다라는 네.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게 단 한 표일지라도 이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사태가 제대로 정리정돈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맞습니다. 거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든 이것은 판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끌려다니면 오히려 그때 그 선거한 거 아직 정리도 못했잖아 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행안부가 됐든 경찰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올공시위는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청와대의 그런 신호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대통령 입을 통해 나온 상황이고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 이행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후차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해 기자가 보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 실제로 청년들의 요구에 좀 얼마나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청년들이 다 극우화됐다 이런 분석은 당연히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좀 정리한 거는 그 극우라는 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제대로 민주진보 진영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기가 올 수 있다. 큰일 난다. 네네네 네. 그런 점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지금까지 청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과연 관심이 있는지조차 제가 좀 잘 모르겠다는 아니 느낌이 말귀를 들거든요. 못 알아듣는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관심을 기울여 봤자 그 관심은 과거의 고정관념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말을 해줘도 그 감수성을 못 받더라도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불편해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40대, 50대가 이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걸로 이제 그 조사 결과 같은 데 보면 나와 있고 이제 2030 여성 같은 경우에도 뭔가 집토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청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년들이 전혀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렇죠. 게 저희 취재 대화가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네. 예,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0대가 29.6, 40대가 22, 60대가 20.9예요. 세 세대를 합치면은 72.5%가 405060입니다. 네. 20대가 5.9%예요. 이거를 국가통계 포털로 하면 20대가 11.41%이니까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원 구성 비율이 실제 인구 비율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권리당원이 남성이 53.2%고 여성이 46.8%예요. 남성이 조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1.7이고 호남이 33.3%예요.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편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표가 선이냐 꼭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이제 의견도 의원들이 있는 있고 거죠. 네. 그거 반대한다고 얘기했다고 또 공개적이 강해가지고 또 난리가 아주 나고 말하기가 막 이제, 조심스러워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네. 20대 공천 얼마나 했죠?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나는 솔직히. 20대 예. 공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20대 공천 눈에 띄는 20대 공천이 없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일종의 이제 그 슬로건 정치 슬로건으로 소비는 하지만 실제로 20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냐? 사실 기억에 남는 정책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맞아요.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그거는 당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부의 공약인 건데 최근에 이제 청년 세대 그 뭐죠? 저기 적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미래. 이제 미래 적금 청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무슨 이제 뭐 그런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그 주택에서 일정 정도의 뭐 페이버를 준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있지만 그거 말고 야 그래도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왔다야라고 할 만큼 확 와닿는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오히려 20대 청년들이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청년파리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지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식들은 또 그렇게 길러요.
이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말입니다. 네. 도저히 이 당은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혁신적으로 제대로 된 2030 정책들을 숫자로 지표로 예, 이렇게 내보이지 않으면 다 떠나간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찾아갈 만한 어떤 정치 결사체가 눈에 띄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준석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최근에 그 누구야? 그 정의석 씨인가? 나 깜짝 아, 놀랐어. 정의한. 아 정의한? 큰일 났죠 부산에서 지금. 깜짝 그 네. 친구 보니까 성적 조작 이런 것까지도 의혹이 했던데.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2030 청년들이 마음을 의탁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피력할 수 있는 결사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의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그럴듯한 말을 해. 그런데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건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경화되기가 쉽죠. 그러면 하다못해 아유 이준석 당이라도 가야겠다. 하다못해 국민의힘이라도 가야겠다. 왜? 장동혁은 나와서 집회라도 같이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신 세게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요조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TV조선 기자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 아까 이혜리 기자가 어디 소속이라고 말을 못했다고 하니까 조언을 좀 해주신 거고 하하님 나나야나님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조국입니다. 의견 주셨고요. 바비키님 같은 경우에 뉴스공장은 신천지 같은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대 정신도 모르는 민주당의 말로는 어떨까요? 왜 고작 보안수사권만 말합니까? 라는 말씀해 주셨고 주드 YO 영님 같은 경우에는 긴 말 필요 없이 김어준은 엄석대가 된 겁니다. 책임 없는 권한을 누리며 혹세 모민하고 정치인들은 그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당심하고 민심이 괴리돼야 정신을 차린 겁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여름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재명을 악마화시킨 방송이 어딥니까? 저는 민주당의 신뢰가 떨어져서 보안수사권 찬성합니다. 저 평생 민주당 찍고 촛불 다 동참한 국민인데 당원이 주인 어쩌고 정말 웃깁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양평 고속도로님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 임명했더니 딴지에 파란 이명박이라는 글이 올라오더군요. 김어준이 정말 문제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도시의 농부님 같은 경우에는 딴지 게시판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실체를 알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